전형적인 흔들기예요. 저 위에서 잡았던 분들 11월 작년 11월서부터 계속 위쪽에서 매집을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오늘 지금 깨고 내려와서 반등이 나왔다가 또 음봉 떨어지고 오늘 양봉 나왔다가 내일 같은 경우에 또 음봉으로 떨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손절이 나와요. 네. 그 물량을 기관들이 다 잡아먹을 겁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오게 되면 17만 5천 원대부터서는 한번 매수를 잡으셔야 돼요. 왜냐면 그 라인대에서 매수를 잡으셔야 여러분 나중에 대응하시기가 좋아요. 이제는 매수 타점이 왔습니다. 네, 투자공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화요일마다 녹화를 하는 주태영 전문가와 함께 시장의 중요한 얘기들을 짚어보는, 맥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좀 요즘 시장 상황 되게 혼란스러우시죠? 이럴 때 좀 더 냉철하고 차분하게 오히려 시장을 바라보는 게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을 지켜내고 더 높은 수익을 내는 또 중요한 타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 지수들, 국내외 지수들 움직임하고요. 오늘은 종목은 좀 많이 안 하고요. 오늘은 현대차, 기아 이 두 자동차 주들만 좀 집중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자, 주태영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장이 뭐 말씀을 앞에서 드렸습니다만 워낙에 지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피로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시장 상황 한번 좀 더 좀 보죠. 먼저 미국부터 좀 볼까요? 다우부터 좀 볼까요? 네, 다우 지수가 어젯밤에 좀 반등이 나왔는데 네. 자, 문제는 이 고점을 우리가 이제 어느 저항선을 찍었는지가 지금 가장 중요해요. 이 다우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엔 지지선이었어요. 이 과거 라인하고 그대로 연결된 그 지지선이었는데 이 라인을 깨고 내려가면서 여기가 이제 저항선으로 삼았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며칠 전에 저항선을 삼았는데 자, 이거 금요일 날 이 라인들을 이제 찍고 나서 또 이제 또 조정이 나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 어제장 같은 경우에 다우지수가 위에 있는 저항선 고점까지 올라가면서 찍고 나서 다시 또 음봉 도치로 마감을 했다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네.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었잖아요. 이 라인을 돌파를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조정이 한번 또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그림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서 이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항선을 한번 찍었다는 두 번 터치를 했다는 얘기는 일명 여러분들 잘 아시는 쌍봉을 찍었다는 그렇죠. 그런 의미로 이제 네. 받아들이시고 자, 조정이 한번 나올 거예요. 밑에 있는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밑에 있는 38,000 쪽에 있는 지선을 라인을 다시 찍고 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W차식으로 38,000이 지지선이 될 것이다. 예, 이 38,000 정확히는 밑에 있는 지지선이 38,100, 38,200 정도 되는데요. 200 정도. 네, 그 라인들을 아마 좀 찍으러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밑에 있는 지지선을 밟고 찍고 올라온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요거를 봐야 돼요. 이 저항선, 지지선, 저항선을 뚫고, 지지선을 뚫고 내려와서는 반드시 저항선을 한 번씩 삼았던 그 모습을 한번 볼 수가 있거든요. 요렇게 찍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지지선식으로 반등을 삼아서 올라왔었는데 이 구간에서는 그게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조정이 나와서 밑에 한번 큰 하락이 나오고 나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지수 관련주들이나 좀 비중을 많이 실으셨던 분들이 있다면 좀 비중을 줄이셔서 나중에 더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는 또 지수 관련주 더 싸지겠죠. 그때 다시 재매수 전술로 다가가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38,200까지 한 번 더 내려올 것 같다. 네. 그러면은 이쯤에서부터 이제 매수 대응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을 찍고 나서 근데 여기 지수 관련주들을 여기서 잡으셔도 그 다음날 밑에 빠진다 하더라도 밑에 있는 지지선이 또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여기서 또 어차피 반등이 나오니까 여기서는 이제 모아가시는 전술로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 하지만 다시 반등 시에 어제 다우지수 저항선 찍었던 이 라인들 월요일이죠. 월요일과 그 전에 찍었던 이 라인들 요 라인들을 똑같이 한번 설정을 해 주셔서 이 라인이 다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는지 뚫고 돌파가 나오는지 가장 중요해요. 뚫고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이제 하락은 끝, 이제 상방으로 다시 또 턴하는 그런 시점이 되겠으나 한 번 더 올라오고 나서 이 라인을 찍고 나서 떨어지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이 돼요.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온 M자형 차트를 여기에서 한번 더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조심하셔서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나스닥 한번 보죠. 나스닥이 어제 같은 경우 보니까 다우하고 S&P보다도 오히려 상승폭이 좀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는 보통 나스닥이 올라가면 제일 많이 올라가는데 어제는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스닥이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뭔가 탄력이 좀 둔화됐다 이런 얘기가 드는 데 나스닥 좀 한번 보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밑에 있는 지지선을 한번 찍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생방송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자, 이게 이데일리 생방송에서도 나스닥 지수도 지지선을 찍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반등이 한번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기존의 큰 저항선들은 다 뚫고 올라가는 시점인데 위에 있는 단기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던 그 모습입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음봉으로 빠진 상황인데요. 다우하고 마찬가지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있는 지선까지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여기에서 W자로 반등이 나오는 그 그림을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밑에 있는 지선이 15,330포인트 정도 되는데 그 라인들을 다시 한번 찍고 나서 저점 테스트를 하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우하고 나스닥 보면 한 번 더 조정이 있을 것 같고 거기서 지금 W자 모양을 만들어서 반등할 거라고 보는데 네.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이게 이를테면 다시 이제 완전히 반등으로 이제 추세가 꺾여서 올라갈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데드캣 바운스의 한 중간 정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싶거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뭔가 좀 이제 어느 정도 관세 리스크도 조금 해소가 돼 가는 지점이고 네. 물론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러니까 관세에 따른 인플레 상승 그래서 미국의 경기는 나빠지고 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가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아직은 남아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관세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가 된다 그러면 그 뒤에 남는 거는 결국 이제 소위 말하는 침체 리스크에 대한 부분일 텐데 그걸 생각을 하면 사실 지금 막 이제 본격적으로 질러서 들어가기 참 찜찜하잖아요. 네, 지금 지르기엔 좀 그렇죠. 네, 좀, 그래서 지금 네. 주 전무가 말씀하신 그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으로 한 번 더 조정했을 때 그 다우는 38,200, 나스닥은 15,330. 요 선대가 이걸 이제 단기적으로 그냥 한번 바운스 하는 거를 해서 수익을 잠깐 내고 다시 이제 이를테면은 익절하고 또 조정을 기다리는 거로 타이밍인지 아니면은 그때쯤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네,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선을 찍게 되면 네. 이제 역헤드앤 숄더 W자, 역헤드앤 숄더 우측 하단을 만들게 됩니다. 네. 자, 이게 다우 지수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보셔야 돼요.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M자형 헤드앤숄더 팔라인을 지금 현재 만든 상황이고요. 자, 나스닥 지수도 위에 있는 저항선 2월 4일날 이거 저항선 찍기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신대가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M자형 하락으로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위에 있는 저항선 찍기도 전에. 자, 이거 저항선 찍고 M자형 하락으로 크게 조정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수 관련주들 비중 줄이시고 현금 보유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생방송이나 이런 생방송 보시던 시청자분들도 당신이 미국 메이저야?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럴 거예요. 네. 이런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런 M자형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나서 가장 많이 만드는 게 W자 그렇죠. 역헤드앤숄더입니다. 자, 지금 위에 있는 저항선에서 내려왔어요. 여기에서 왼쪽으로 긴 다음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도 이것도 알려드렸고요. 여기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현재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여기 위에서 단기 M자를 그린 거예요. 네. 밑에 내려와서 지지선상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면 W자 역헤드앤숄더 팔라인을 나중에 만들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단기 조정이 좀 크게 나올지라도 밑에서는 지수 관련주들 종목들을 좀 담으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나중에 향후 계좌를 플러스로 돌리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손절하는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위에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이 라인에서 청산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씩 모아가는 단계지 손절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수가 조정이 나면 우리 장도 더 빠지겠나 하면서 겁먹지 마시고 이제는 매수 관점으로
다가가셔야 하는 그 시점이 왔습니다. 아, 그럼 이제 조정이 이제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지금 다우지수도 그렇고 우리나라 나스닥 시장도 그렇고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코스피도 오늘 단기 저항선을 찍었어요. 코스피 200 지수가 오늘 좀 큰 저항선을 찍었는데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네. 자, 오늘이 4월 15일 화요일인데 오늘 큰 저항선을 찍었으니까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거예요. 그 조정 시에 좀 지수 관련주들이나 이런 종목들 좀 담아가시는 그런 전술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다우가 대략 고점에서 전고점에서 얼마나 떨어진 걸까요? 엄청 떨어졌죠. 어마무시하게 떨어졌죠. 다 고점이 45,000포인트에서 밑에 36,800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9,000포인트가 떨어진 거죠. 이게 위에선 슬금슬금 내려올 때는 가랑비에 비옷 젖듯이 떨어지다가 대략 20% 정도 떨어진 거네. 그죠? M자형 우측 어깨 라인을 그리고 나서 팔 라인 그리러 급격하게 내려온 겁니다. 약세장 진입을 살짝 한 상태에서 이제 다시 원 상태로 복귀한다. 그 정도면 사실은 뭐 무슨 금융위기급 그런 조정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네요. 나스닥은 조금 더 20% 넘게 떨어졌던 게 맞긴 합니다만 지난번에 급등할 때 나스닥은 뭐 하루 만에 12%까지 폭등하게 됐으니까요. 사실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미국 시장도 이제 얼추 조정이 좀 마무리되고 이제 미국 시장도 다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기점이 다가오고 있다. 네네. 그러면 지금쯤 이제 낙폭 과대한 종목들, 뭐 빅테크가 됐든 뭐가 됐든 낙폭 과대 종목들 슬슬 리스트업해서 뭐 일부는 이제 분할 매수 같은 것도 좀 하셔도 될 타이밍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 내려보면 좀 전에 다우 나스닥 말씀하시면서 우리 시장도 지금 네. 지지선 찍었단 말씀을. 네. 그래서 자, 이거 코스피 차트를 제가 이게 제가 앵커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저번 주 수요일 날 그 이데일리 생방송 수요일 날 10시 저녁 10시 생방송 마켓 위너에서 여러분들 옵션을 매수를 드렸습니다. 이거 밑에 코스피 지선을 찍었기 때문에 매수를 드렸거든요. 이게 생방송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코스피 지수 지지선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15콜 0.25에서 0.20까지 매수를 드리고 그 다음날 10,000% 100배의 수익을 그때 드렸어요. 그렇게 나왔었다고 얘기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올라간 그런 시점이고 현재 위에 있는 큰 저항선도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뭘 봐야 되냐면 다우지수가 저항선을 찍었어요. 다우지수 오늘 저항선을 찍었어요. 쌍봉이라 그러죠. 네. 그리고 오늘 코스피 200 지수 저항선을 또 찍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차트도 밑으로 한 번 더 조정이 나와서 밑에 있는 그 지지선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W자로 반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밑에 있는 지지선이 2330포인트예요. 2330포인트요. 네. 저는 그 라인까지 한번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걸로 보이는 게 이 중간에 2390포인트에서 이게 갭이 또 하나 만들어졌거든요. 2383까지. 이 갭 라인을 메꾸고 나서 밑으로 한 번 더 조정이 나왔다고 한 번 더 반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 조정에 좀 염두를 해주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2480 가까이 되거든요. 약 1% 가까이 좀 올라서 2478 정도인데 네네. 2330이라고 그러면 지금부터 대략 100한 40포인트, 150포인트 정도 하락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략 한 6, 7% 정도 한 번 더. 뭐 하루에 이렇게 떨어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스몰스몰해서 2330까지 한 번 더 조정을 쥐어준 다음에 이제 W자 역헤드앤숄더 W자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그 역헤드 W자의 우측 머리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W자 우측 머리 상단을 2333포인트 이쪽에서 만들 것인지 한 번 더 이 지지선을 찍으면은 2286포인트거든요. 다시 최저점 지지선을 찍지 않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대응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일단 코스피 지지선 근처에 오면 저 라인에서 W자 반등이 나온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지수 관련주들 좀 매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앞에 다우나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도 이제 조정 마무리하고 이제부터 이제 역시 본격적인 반등 타이밍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정고점이
전고점이 좀 얼마 정도인 거예요? 직전 고점 같은 경우에 265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W자 반등을 한다고 그랬을 때 적어도는 아니고 최대 어쨌든 그 정도까지는 네, 기본으로 2550포인트까지는 나중에 조정했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반등 시 2550포인트요. 50포인트까지 반등 네네. 예상되고 그러면 여기서 2550에서 네. 미리 좀 앞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아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이제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 되는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2550에서 다시 주저앉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지수가 조정이 나왔다가 2333포인트 저 라인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W자 역헤드 앤 숄더로 그렇죠.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M자 헤드 앤 숄더를 그리고 나서 가장 또 많이 만드는 게 W자 역헤드 앤 숄더이기 때문이고요. 자, 밑에 있는 지선 저번 주 수요일 날 최저점 라인을 제가 다 잡아냈다는 거, 그리고 한번 다시 조정 시에는 지금 갖고 있는 물량을 손절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이제 좀 네. 지수 관련주도 모아가야 되는 그런 타이밍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지금 이제 4월 중순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내려간다고 치고 그게 4월 중에 뭐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6월 초에 대선이 있고요. 그때 이제 정권이 바뀌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민주당에서 대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재명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벌써부터 뭐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일단 검찰 뭐 비롯한 뭐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뭐 검찰 개혁, 뭐 내란 종식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1순위를 지금 경제로 두고 있거든요. 이재명 그렇죠, 후보가.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글쎄요. 추경도 지금 정부에서 뭐 12조 한다고 되게 얘기를 하는데 12조 가지고 지금 우리 경제가 이를테면 내수가 회복을 될 여지가 있느냐 그렇게 보는 분들 별로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면피성 그냥 생색내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려면 추경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래 그때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건 30에 30 한 5조 정도까지 민주당에서는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그러면 아마 대대적인 그런 경기 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저점을 딱 찍고 스멀스멀 이제 올라가는 타이밍에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제 정치적 확실성으로 바뀔 경우에 그러니까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는 떠받쳐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장이 이를테면 3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 번 더 붐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한번 가져볼 만한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미국에 양치기 소년이 한 분 계시잖아요. 네. 저 머리 이렇게 양치기. 새집 이렇게 하고 예, 그분. 양치기 할아버지. 네, 예. 양치기 할아버지. 근데 아마 소년 때부터 양치기 했을 거예요. 예. 네, 그분하고 좀 그 협상도 잘 했으면 좋겠고 오늘 또 저기 그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건 이제 바램이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200 지수를 이제 제가 여러분들 가끔 보여드리는데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저항선을 오늘 찍은 상황이에요. 자, 이게 되게 공교롭죠. 이게 일단은 뭐 저는 우리나라 메이저가 되게 영악한 게 오늘 다우지수 저항선을 찍은 걸 알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아는데 메이저도 알겠죠. 다우지수 지금 현재 쌍봉을 찍었으니까 한번 조정이 나와야 되는 타이밍에 오히려 올렸어요. 자, 이게 지수를 올리게 되면 또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달라붙죠. 네. 근데 많이 달라붙는 경우가 음봉으로 떨어질 때요. 음봉으로 떨어질 때 제일 많이 달라붙는데 지금 그 작전을 세운 것 같습니다. 요거를 한번 볼게요. 과거에 이런 저항선들을 뚫고 올라가서는 이렇게 뚫고 올라가서는 지선 삼았어요. 코스피 200 지수가. 다시 내려와서는 밑에 있는 지선까지 달려갔는데 여기에서 다시 올라와서 뚫고 올라가서 그 슈팅이 나왔던 그 지지선들을 한번 볼게요. 과거에는 저항선이었고 이 지지선들을 계속 이제 연결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있는 저항선들을 계속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죠. 이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하면 오늘자 최고점이에요. 자,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에 저번 주 수요일에 최저점을 찍었죠. 이것도 예.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라인들, 저점 라인들하고 계속 연동이 되던 그 라인들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뭐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면 여기에 이 파란색 지지선 있죠. 이 라인을 깨고 나서는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 찍었다는 거. 깨고 나서는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 찍고 계속해서 깨면 조정이 나왔던 이 라인들. 그러면 최소 어디까지 다시 한번 빠질 수 있는지는 이걸 한번 봐야겠죠. 연결을 해서 보면 여기 밑에 있는 이 연두색 지지선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장에서는 지수 관련주들을 따라가는 장이 아니라 그쵸. 조정 시에 매수를 한번 담아야 되는 그 라인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건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아니라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314.8070 라인을 염두를 해두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314 라인까지 내려오게 될 경우에 선물지 지수 같은 경우에 315.80 그 라인들까지 조정이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 이런 지수 관련주들이나 이런 지수 차트를 보시면서 대응을 세우실 수가 있다는 거죠.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 왔을 때 내가 관심 있는 지수 같은 종목, 그런 종목들이 추세 지지선에 와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매수 관점으로 다가가셔야 합니다. 예. 자, 지수 상황도 살펴봤고요. 일단 다들 한 번 더 조정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상당 기간 동안 이제 반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지수 대응 중심으로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오늘 종목은요, 현대차하고 기아 두 가지만 좀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현대차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 현대차를 제가 그 투자의 공식에서 앵커님하고 참 여러 번 했죠. 네, 다뤘던 그 기억이 나는데, 제가 앵커님한테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그 라인들을 찍으러 왔습니다. 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그림을 봤을 때 너무너무 재밌어요. 여기 있는 세력들 자체가 마음을 먹었다는 얘기죠. 제가 이거 헤드앤숄더 그린 것도 저번에 투자의 공식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 헤드앤숄더 그리고서 내려왔는데 위에 이날이었죠. 이날 그 저항선 찍으러 가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또 앵커님하고 저 방송을 했는데 이 라인에 절대 따라 들어가지 말라고 네, 그랬죠. 예, 기억나요.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밑에 있는 빨간색 추세 지지선을 보면 과거에 저점 라인과 연결을 했더니 그 라인들 찍으면서 계속 반등이 났던 그 라인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라인을 또 찍으면서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니까 추세선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많이 따라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라인에서 손절이 나오냐, 이거 깨고 내려왔을 때 손절이 많이 나왔을 그러겠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올렸죠. 그러고 나서 밑으로 떨어질 때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달라붙었죠. 네. 그리고 나서 또 한번 쫙 뿜어 내렸네. 예, 쭉 내려왔는데 제가 투자의 공식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파란색 추세선을 여러분들 계속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라인을 찍으러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다시 돌려보셔도 되는데 그 라인들을 찍으러 오는 상황이 지금 왔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상황에서 바로 잡느냐? 그게 아니죠. 자, 밑에 있는 지지선이 174,300원인데 저는 이러셨으면 좋겠어요. 175,000원서부터는 매수 잡으셔야 합니다. 자, 지금 밑에 있는 이 파란색 추세 지지선을 딱 찍지 않았어요. 여기 있는 세력들이 일부러 찍지 않고 올렸다가 내려가면서 여기서 막 계속 흔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형적인 흔들기예요. 저 위에서 잡았던 분들, 작년 11월서부터 계속 위쪽에서 매집을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오늘 지금 깨고 내려와서 반등이 나왔다가 또 음봉 떨어지고, 오늘 양봉 나왔다가, 내일 같은 경우에 또 음봉으로 떨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손절이 나와요. 네. 그 물량을 기관들이 다 잡아먹을 겁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오게 되면, 175,000원대부터서는 한번 매수를 잡으셔야 돼요. 왜냐면 그 라인대에서 매수를 잡으셔야 여러분 나중에 대응하시기가 좋아요. 이제는 매수 타점이 왔습니다. 175,000원. 네. 에서 매수 참 시작하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목표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아직 현대차는 지금 모멘텀이 좀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저기 미국의 그 할아버지, 네, 양치기 할아버지. 양치기 할아버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또 뭐 자동차 또 뭐 간섭이 뭐 유의한다고 뭐 이런 소리만 하는데 근데 자동차 결국에는 부품은 좀 내리기로 네. 했고 유예하는 걸로 했고. 근데 결국에는 그 미국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뭐 그렇겠죠. 결국에는 이게 힘겨루기고 길들이기 싸움. 저는 좀 기분이 나쁘긴 한데 그 양치기 할아버지가 자꾸 길들이기 하려고 그래가지고 네. 한국을 좀 그래서 일단은 조정이 나오면 17만 5천 원에 매수를 잡으시면 1차 저항선은 위에 있는 빨간색 저항선 20만 2천 원 여기 저항선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 20만 2천 원 이 위에 있는 추세선 일봉 위에 있는 추세선은 기존의 지지선이었어요. 근데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단기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17만 5천원에 잡아서 위에 있는 20만 2천원을 가면 한번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 50%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 다시 조정 시에 재매수 전술로 가야 하는데 그 재매수 타이밍도 투자의 공식을 계속 보시면 제가 그걸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올라가는 그 라인들은 위에 있는 저항선 24만 원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4만 원이 최종 목표다. 네. 뭐 뚫고 올라가면요, 뭐 30만 원까지 그러면. 가는데. 근데 사실은 지금 박스 상단으로는 30만 원이긴 해요. 근데 네네. 이제 과연 이제 지금 모멘텀이 18만 원대에서 17만 5천 원에서 30만 원까지 거의 2배나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냐? 사실 그건 조금 어렵다는 거죠. 근데 17만 5천 원에서 24만 원까지 대략 한 7만 원 정도 올라가도 또 한 40% 가까운 수익을 내는 이 현대차 가지고요. 올해 1년 장사 사실 다 하는 거죠. 그 정도만 돼도. 자, 이번에는 기아 보겠습니다. 기아도 좀 어렵죠? 자, 기아는 현대차하고 틀리게 지선을 찍었어요. 벌써요? 네. 제가 이제 종목들을 여러 개를 보다 보니까 이제 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지지선을 현재는 찍은 상황이에요. 이게 언제 찍었냐면 이 음봉으로 길게 내려온 날이 4월 11일 금요일이거든요. 저번 주 금요일 날 이 지지선을 찍은 상황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찍고 어제 양봉으로 올라오고 나서 오늘 3.73%가 올라갔는데 자,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게 된다면 위에서 M자를 만들고 조정이 나온 그런 그림은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에서 지금 반등이 이제 시작이 된다면 우리는 이제 매수를 한번 잡아야 되는 그 타이밍에 와 있습니다. 좀 더 확대를 할게요. 이거를 밑에서 지선을 한번 찍었기 때문에 조정 시에 저는 한 81,700원에서 81,500원 사이에서는 한번 다시 매수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81,500원에서 네. 81,700원에서 매수. 네. 이 라인을 다시 오게 된다면 밑에서 찍고 나서 W자 반등이 예상이 되는데 자, 단기 라인들도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제 연결이 된 단기 저항선도 하나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요 단기 저항선을 지금 설정을 한 이유는 계속해서 여기에 기아 자동차 세력들이 이 라인은 절대 양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라인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저항선이거든요. 이 파란색 저항선. 이 저항선을 찍을 때마다 조정을 줬어요. 자, 거진 4번 가까이. 자, 여기 4번째에서는 딱 찍고 빠지진 않았지만 거진 4번 가까이 이 라인에서는 허락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를 뚫고 못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네. 자, 물론 못 올라가게 하는 것도 이제 지수 관련주다 보니까 이런 파생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긴 하지만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찍으러 내려온 상황에서 여기에서 반등이 나왔다가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지금 이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여기서 수렴 구간을 수렴을 한 후에 여기서 한 번 더 반등을 꾀야 할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다가가셔야 되고 자, 단기 라인들을 하나 설정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단기 라인을 설정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 저항선을 이제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자, 밑에서 매수를 잡는 어느 라인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면 93,000원입니다. 이 93,000원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과거의 움직임을 우리가 또 한번 봐야 돼요. 과거 움직임 보면 이 추세선 위에서는 계속 지지선을 삼았어요. 그쵸? 그래서 돌파를 하고 나서 지지를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위에 있는 저항선, 이 파란색 저항선에 있는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마련이 돼요. 그 라인도 위에 있는 저항선 105,000원 보시고 네.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사실은 역헤드앤숄더 뭐 만들어서 좀 지지선 찍은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올라간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10만 5천 원 고 저항선 요거 돌파하면 사실은 그 위에 이제 뭐 12만 원, 13만 원, 뭐 이렇게 16, 18만 원, 4만 이렇게 쭉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정도의 모멘텀이 과연 나올 것이냐 여부인데 기아가 7만 원대까지 떨어진 것도 이게 얼마만입니까? 좀 봅시다. 대략 2023년 후반부 그때 이제 그때가 가격이 7만 한 6, 7천 원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난주에 전저점 찍을 때 8만 1천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기아는 10만 원, 현대차는 한 20만 원, 25만 원 대략 이런 식의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었는데 다 이미 다 깨졌죠. 그게 관세 리스크 때문에 특별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이 관세 리스크가 거의 해소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아가나 현대차가 이 과정을 좀 뚫고 본격적인 반등을 할 수 있을지 또 트럼프 정부 기간 동안에 미국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실제 두 회사의 실적에도 효과가 있을지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다우 나스닥 코스피 이렇게 지수하고 그다음에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와 기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일단 지수는 한 번 더 조정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좀 예상을 하시고 현대차 기아도 사실 이렇게 지수가 한 번 더 조정이 있다라는 걸 감안하시면서 매수 타이밍을 적절하게 잘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